말씀드릴게요. 그럼 일주기 리듬과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아까 지금 박정자 씨랑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이제 분 그 전역형 장사하고 전역형이신 분, 저희가 이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고 말하려면 일주기 리듬이 신체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내 리듬이랑 사회생활, 직업이랑 요구한 수면 스케줄이 일치 않아서 생기는 수면 장애. 그러니까 흔하게는 당연히 불면증,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침 낮에 너무 졸립다, 아니면 새벽에 너무 일찍 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저녁형 인간이면서 내가 이제 생활에 불편한 거, 초저녁에 잠들어서 이른 새벽에 깨서 더 잠이 안 오는데 그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거, 이게 이제 학업,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영향을 끼치면 수면 장애지만, 나는 그런 패턴인데 뭐 내가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 실은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런 이렇게 아침 저녁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이제 교대 근무나 이제 시차는 실은 좀 어렵죠. 굉장히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거고, 시차야 뭐 잠깐이니까 이제 괜찮지만, 이제 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적응하기가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슬라이드 조금 크게 이제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그림으로 보면 다 이해하실 거고, 당연히 지금 앞에서 한선정 교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12시부터 8시가 중간형인데 이렇게 늦게, 그때 아무리 자려고 일찍 누워도 서너 시까지 잠 안 오고 아침에 알람으로 맞춰서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는데 결국에 내가 주말에는 더 늦게까지 자는 이런 지연성, 이게 뒤로 밀렸다, 내 스케줄이, 그런 게 있고, 완전히 일찍 자서 8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시는 이런 전진성 수면 각성, 앞으로 당겨졌다 이 뜻이고요. 아예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B24시간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내가 어제는 12시, 그 다음에 12시 20분, 12시 40분 계속 밀려서 이렇게 계속 밀리다면 어떤 때는 낮에 자고 있어요. 그러다 다시 또 밤으로 돌아오는 24시간이 아닌 이런 패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지금 아예 낮밤이 없잖아요. 자고 깨고 이런 이제 불규칙한 리듬의 수면 각성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이런 불규칙 리듬 수면 각성 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체 시계가 망가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해서 거기가 망가졌다든가, 뭐 케이스 보고로는 거기에 이제 총상을 맞아서 딱 그 주인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이렇게 자고 깨고 이렇게 완전히 리듬이 없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치매가 이제 아주 심해지면 이런 패턴을 가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B24시간 수면 각성 리듬 장애는 언제 생길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차는 이제 다 경험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서쪽 유럽으로 갈 때랑 동쪽으로 갈 때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탈리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너무 괴로운데 한번 상상이라도, 지금 로마로 갔다고, 우리 로마로 여행을 가봅시다. 여행을 이제 가면은 이탈리아가 여기, 네, 로마로 가면은 지금 이제 10시에서 내가 6시에 자던 사람인데, 로마는 그때가 이제 3시에서 11시,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시간에, 로마는 3시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 낮에 엄청 로마에서 막 졸립다가 졸리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올 수가 있고, 근데 잠은 생각 빨리 들겠죠. 왜냐면은 막 참다가 이제 결국에 로마가 이제 밤이 되면 그때는 완전 나한테는 새벽이 되니까 잠은 들기는 쉬울 거고요. 근데 들기는 쉬울 거고, 근데 일찍 깨겠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여행을 하면, 미국으로 하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볼까요? 서부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미국은 10시인데 나는 한국은 3시예요. 그러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잠이 안 와서 너무 괴롭고, 막상 이제 잠이 들었는데 깨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시차가 있어서,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주쯤 돼서 막 적응이 될 만하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시차를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슬픈 현실도, 요것도 이제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JC님의 한번 걸 볼까요? 10시에나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납니다. 아침형 인간이신데 심리적 요인으로 6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중간형이거나 약간 아침형인데, 네, 되게 좋으신 시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좋은 네. 시간인데,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으로 일찍 깨는 현상, 저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좀. 그렇죠. 6시에 일어나셔서, 근데 조금 더 내가 자고 싶은데, 내가 심리적인 요인으로 깨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별 나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은. 네, 좀 더 자고 싶으신 거라면,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7시간 정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쵸. 이런 게 뭐,
더 강박을 가질수록 더 불면증이 심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네, 생활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6시에 일어나시면 네, 네. 이렇게 깨시는 분 부러워하는 분 많을 텐데요. 맞아요, 맞아요. 저절로 6시에 눈이 그렇죠, 깨진다면 그렇죠, 네. 아침에 요새 뭐 많지 않습니까? 요새 나온 미라클 모닝이라든가 네,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걸로 책을 쓰신 분도 있는데 그 뭐 6시에 일어난다면은 뭐 적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면이 힘든 건지 그런데요. 네. 네네. 그다음에 라푼젤님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있고 억지로 자야 되면 올빼미형 아닌가요? 뭐 올빼미형 가능성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불면증이 실은 굉장히 복잡해서 이 일주일 리듬 수면 장애가 이제 올빼미형이면 잠 안 오는 거 많은데요. 또 다른 불면증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면증은 이제 또 다른 저희가 이제 수면의 비밀 4번째 시간 뭐에서 이제 아마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일단은 올빼미형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올빼미형하고 불면증 차이점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잠이 들기 힘들지만 올빼미형은 이제 새벽 두세 시든 5시든 일단 잠이 들면은 자기 수면 시간을 잘 유지를 합니다. 푹 잘 잡니다. 그러니까 불면증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시간대가 틀린 거지 수면은 잘 취하실 수 있는 거고요. 불면증은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니까요. 그런 면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철이님은 좀 2년 넘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많이 잘 때는 한 달에 2-3번, 3시간, 5시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네. 2년 넘게 거의 하루 1시간씩 주무신다면은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증상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사실 네. 계속 그렇게 그렇죠. 못 주무시면은 이제 막 인지장애도 심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저렇게 한다면요. 뭐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을 하는 것처럼 좀 심한 네.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닐 아니. 가능성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 네. 이제 저런 아주 이제 안 잔 것 같은데 막 검사해보면 잘 주무시는 분들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정도면 실은 생활하기가 실은 정말 네,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네, 네. 생활을 그 사이에 계속 하셨으면 아마 실제로 주무시는 시간이 내가 느끼는 것보다 많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럴 수면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아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질문 질문 말씀드리기 전에 일주일 리듬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일주일 리듬 그래서 깨지면 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밖에 사회적 시계하고 나의 생체 시계가 잘 일치가 되면 잠도 잘 자서 숙면도 이룰 수 있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낮에 활동도 잘 하니까 그 생산성도 높아서 더 뭐 행복해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생체 리듬이 밤에 생체 시계와 밤에 사회적 시계와 생체 리듬이 잘 일치하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러면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경우가 앞에 이제 김전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경험해 보신 거는 시차 증후군일 거예요. 외국에 여행 가셨을 때. 그때가 이제 밖에 사회적 시계와 나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가 자려는 시간이 밖에 밤이 밖은 낮인데 나는 자려는 시간이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식사도 그렇죠. 나의 몸은 한밤중인데 밖은 낮이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식욕이 없겠죠. 그리고 식사를 해도 소화불량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면 나의 생체 리듬은 이제 밤이 아니고 낮이라면은 이제 밤에 또 자다 깨서 배가 고파서 자다 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차 증후군을 겪고 이런 분들 이렇게 시차 증후군 겪을 때는 이제 뭐 인지 기능, 육체적 기능 모든 이런 게 저하가 오죠. 근데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차 증후군에서 오는 이런 인지 기능 모든 저하는 상당히 더 심한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교대 근무자들, 이제 이런 분들도 생체 리듬이 어긋나서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오늘 요새 코로나니까 해외여행 갈 일도 없고 교대 근무도 안 하고 하니까 나는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이제 해당되실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 시차라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시차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네. 잠깐 사회적 시차 가기 전에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교대 근무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네. 그냐님이 멜라토닌 제제 장기 복용해도 되냐고 교대 근무자인데 멜라토닌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까 멜라토닌 말씀드렸는데 저녁에 멜라토닌 나오는 거는 밤에 잘 때. 근데 이제 교대 근무자분들은 이제 내가 자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자는 시간에는 내가 원래 자는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게 거꾸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은 멜라토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먹으면 도움 되신다고 하시면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병원에서
적절하게 이제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멜라토닌 얘기하셔서 페트루시플이 알약으로 만든 멜라토닌 장기 복용에도 문제 없을까요? 뭐 송화산을 자연적으로 만들었는 멜라토닌이 줄어든다. 일단은 멜라토닌이 밖에서 준다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안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가 있으신지 이제 모르겠고, 이제 적응증이 되면서 약을 드시는 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부 멜라토닌을 드시면 약간, 당뇨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실험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뭐 검사를 좀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나오는 거를 안 나오게 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일단 이런 교대 근무자들도 아니고 코로나로 해외여행도 가지도 않고 시차도 없는데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올빼미형에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올빼미형에서 느끼실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주중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12시에 자서 6시쯤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생활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이 돼요. 금요일이 되면 내일 출근을 안 하죠. 불금이죠. 불금이죠. 그리고 네. 밖에서 나가서 신나게 놀고 싶기도 하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늦게까지 놀지는 못하고 10시에 들어가셔야 되지만 그래도 또 집에 가면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넷플릭스가 있죠. 넷플릭스가 있죠. 밤새도록 넷플릭스를 보실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컴퓨터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뭐 TV를 보시는 분은 뭐 나 혼자 산다는 그런 프로만 보려고 했는데 뒤에 노래하는 스케치북까지 보고 싶고,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건 그래도 좀 12시, 1시, 2시면 자는데 넷플릭스 밤새 보시면 이제 5시, 6시에 주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5시쯤 자고 이제 점심 때 지나서 일어나시게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는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요일도 그렇게 하고 월요일 저녁에 이제 다시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중과 주면의 수면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거를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시차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제 주중에 이제 일정하게 지내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서쪽으로 여행을 가는 거죠. 시차가 한 4-5시간 정도 나는 서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그랬다가 거기서 이틀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갑작스럽게 동쪽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행에서 나오는 시차와 같다고 해서 이제 사회적 시차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에서 오는 시차는 되게 일시적이라서 좀 나은데, 이 사회적 시차는 이제 평생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일주일마다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주일 리듬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거죠. 불안정해지고 일정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그리고 주중에 일어나는 이 수면 부족 현상,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까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시차가 건강에 해롭다, 이런 연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가운데 그래프는 보시면 사회적 시차가 없는 군에 비해서 사회적 시차가 4시간 이상 나타나는 군은 흡연율이 60%까지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배 이렇게 피는 경향이 높고, 그 옆에 오른쪽 그림은 역시 사회적 시차가 올라갈수록, 4시간 이상 이렇게 여러 시간 길게 심해질수록 체질량 지수가 올라가는, 살이 찔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밤에 깨 있으면 또 많이 야식을 또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왠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깨 있는 시간에 필요한 칼로리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고, 또 어떤 연구에서 그런 음식이 뭐 정크푸드 같이 안 좋은 걸 더 땡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비만 이런 것들, 그리고 성적도 학업 성적 타격 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우울증도 더 심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중 주말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네요. 불금도 약간 포기하고 좀 잠을 자는 게 그래서 좋겠어요. 약간 서운하지만 네. 그건 일단은 수면을 위해서는 네. 주중과 주말을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재미없을 수는 있겠네요. 네, 저희가 질문이 좀 많으셔서 한번 볼게요. 일단 봄비님과 봄비님과 리카 HB님은 졸피뎀 반알이랑 뭐 수면제 먹고도 또 잠이 안 와서 먹고 주무시는 거 이런 거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가끔 필요할 때 수면제 드시는 거 괜찮은데, 지금 이제 먹고도 또 잠이 안 오고 또 먹고, 지금 이거 계속 오래되시면 만성불면증이잖아요. 그래서 치료 아마 조금 힘드셔서 저렇게 되시니까 약물 치료 외에도 다른 불면증 행동 치료 같은 거를 좀 같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세션은 그건 아니어서 다음 수면의 비밀 4번째 시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은현 선생님이 불면증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패트릭 광님이
이건 어떨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자는데 12시에서 7시보다 2시나 9시가 개운하게 깨지는데 늦게 잔다고 걱정합니다. 억지로 일찍 자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개운하게 깨지는 게 나은지. 이게 생체 리듬에 관한 딱 적당한 그렇죠. 질문이네요. 아주 좋은 질문. 똑같이 7시간을 자지만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렇죠. 어떤 게 더 좋은 거는 없죠. 본인한테 맞는 시간이 좋은 거죠. 2시에서 9시가 개운하다고 하시면 그렇죠. 그 네. 시간대가 본인의 그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시간이신가 봐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생체 리듬에 맞게 지내는 게 그렇죠. 좋죠. 근데 9시에 하고 네. 출근하셔도 뭐 괜찮은 직업이시면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주 네. 제일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게 네. 아니시면은 네.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저렇게 이제 2시가 좋다 보면 약간 뒤로 더 밀릴 가능성이 약간 있긴 있어서 네네. 조금 주의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 균영님 질문은 어떠세요? 저,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저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아, 읽으셨어요? 네, 잘 읽었습니다. 일본 수면 전문가가 이렇게 서문부터 딱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5시간만 자는 숏슬리퍼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진짜? 그러면 굉장히 혹할 만한 말씀을 OX 해주시더라고요. 할까요? 찬성이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아, 좀 힘들지만 저도 X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좀 그 책을 쓴 분 의견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너무 적게 자면은 안 좋은 영향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적게 자면은 뭐 살도 찌고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거는 딱 저렇게 괜찮다 하는 거는 그렇고요.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네. 보통 내용은 이제 숙면에 관한 내용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파워 슬립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파워 뭐 7시간 누워서 그렇게 뭐 음.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저녁 자기 전에 뭐 그렇게 얕은 잠 자고 그러니까 그 수면 제한 그거하고 비슷하게 네네네. 우리 불면증 환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침대에 오래 누워 있지 않게. 그래서 이제 수면 잠복기도 짧게 해서 빨리 짧은 시간 깊게 자면 별로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뭐 거기에서 보면 숙면을 취하는 방법이니까 책의 내용은 좋았는데 완전히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네, 그 5시간 자면 생활은 할 수 있는데 그 쌓이면은 되게 결국에 어느 시점엔 굉장히 졸리고 짜증도 많이 나고 좀 이렇게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좀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네. 본인이 정말 5시간만 자도 되는 숏슬리퍼가 아닌 이상 5시간 이상 적어도 6시간 이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레베카 리님 질문 듣고 저희 그리고 넘어갈게요. 70대 파킨슨 환자분이신데 자정부터 아침까지 수면하고 낮이나 오후에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수면은 낮잠을 낮잠 주무시네요. 많으신 거잖아요. 네. 환자분이시고 파킨슨 분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파킨슨 분도 아까 제가 이제 이레귤라 그 불규칙한 수면 패턴 말씀드렸는데 그런 패턴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많아지긴 하시고 그렇죠. 뭐 코골이 무호흡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잘 잔다 해도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낮잠은 그래도 1시간 더 줄이고 좀 더 액티브하게 좀 하실 수 있다면 뭐 낮에도 좀 햇빛도 좀 쏘이고 뭐 걸어 다니기 어려우신 파킨슨 환자분이라면 그래도 앉아서 햇빛도 좀 쏘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기 파킨슨 환자분이시면은. 네, 그죠. 근데 아무래도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면이 부족할 때는 낮잠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두세 시간은 조금 길긴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권유할 때는 30분 정도 권유하는데 1시간 이내로 주무시면 아마 저녁 수면을 조금 더 좀 길게 좀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분명히 자정부터 6시, 7시까지 수면 누워 계셔도 자다 깨다 하시는 시간이 훨씬 많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네.